견학할 때 이쪽 식비 작년까지는 한 끼당 8,000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10,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 이 상태대로 이제 물가가 더 오르면 내년에 더 상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일단 1인 1식 기준으로 10,000원이다. 그리고 숙박비는 1인 기준으로 1박당 8만원. 그래서 보통 이제 모텔, 웬만한 모텔들은 저 비용으로 다 소화는 가능할 거고요. 뭐 제주도 견학을 계획하고 계시는 중개사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가게들은 보통 이제 뭐 3분, 4분 이렇게 가시게 되면 펜션을 하나 잡는다고 치면 1박에 4명이면은 38, 32, 32만원 안에서만 쓰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트윈, 뭐 호텔 같은 데 어디 견학 가게 되면 편한 잠자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트윈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16만원, 16만원, 826이니까 그 비용 내서 이제 쓰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식비가 문제인데, 식비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1인당 이제 한 끼당 10,000원이니까 하루에 이제 한 명이 쓸 수 있는 건 30,000원이잖아요. 30,000원 내에서 나는 저녁만 제대로 먹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도만, 하루에 한도만 안 넘으면 됩니다. 2박 3일이면 1일차 한도, 한 끼에 다 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2일차 한도 다 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3일치를 한 번에 이제 털겠다. 그런 거는 좀 곤란하고요. 1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럼 만약에 견학을 가는데 뭐 이렇게 숙박은 필요 없고 반나절만 들어갔다 온다. 그랬을 때도 하루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이 지원비로 이제 먹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첫날은 이제 점심부터 대부분 통용된다고 보시는 게 업계 일반적인 관례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 늦게 보통 이제 출발하는 지점에서 복귀하는 지점까지 여기서 먹고 오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도착했는데 애매하잖아요. 7시 반에 떨어지면 이거를 먹고 집에 가야 되는지 이거를 그냥 집에 가야 되는지 먹고 가면은 먹고 갔다고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지금 다과비 오늘과 같은 이 회의에서 지금 커피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1인당 다과비 하는 경우에는 5,000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뭐 쿠키를 하거나 뭐 하거나 5,000원 총액 한도 내에서 여기에서 뭐 20명이 왔다 그러면 20명이면 5,000원씩 10만원 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참석자 명단 아까 사인하는 거 보셨죠? 요게 인원수가 딱딱 맞아야 돼요. 20명이 다 와야지 그 비용 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뭐 20명이 오기로 했는데 15명만 왔다 난감하실 겁니다. 비용 투입됐지. 그래서 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결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다음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임차료는 뭐 렌터카라든지 뭐 이런 버스 임차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견적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필요 서류들을 나열을 해놨고 보시면은 이해 안 되실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례비 어디 견학을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줘 라고 해서 이제 지급하는 비용이 사례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도는 우리가 2박 3일 견학을 간다. 2박 3일에 사례비로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25만원입니다. 뭐 두 군데 업체에서 그렇게 견학을 사례가 이제 필요하다. 그럼 25만원을 10만원 주고 15만원 주고 나눠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한 군데당 25만원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 보고할 때 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컨설팅, 창업 경영, 상품과 메뉴 개발과 같은 이제 컨설팅 할 때 비용은 지금 현재 컨설턴트가 지금 창업 경영으로 한 1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 컨설턴트들은 저 비용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 회당 컨설팅을 하루 받을 때마다 40만 원이 한도입니다. 40만 원 한도고 5일에 걸쳐서 이렇게 5건을 받을 수 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는 동일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이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최대 5건까지만 받을 수 있다. 5건 내에서 웬만하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씩 5회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결과 보고 할 시점에서 필요한 서류들 그 내용들을 여기 적어 놓은 상황이고요. 결과 보고할 때 요구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진 찍어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적어내야지. 그리고 컨설팅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컨설팅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인정에 많이 약합니다. 저 사람 밖에 끌어놓으면 내가 어떡하지? 점수 잘 줘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컨설턴트면 유지시켜가지고 너희를 홍보시켜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재질 없어 보여. 그냥 점수 쫙 밑으로 깔아서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이제 컨설팅 좀 법인 등록까지 하고 어떠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면 디자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BI 개발하고 브랜드 네이밍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공간 디자인, 업장을 이제 갖고 있는 시금인 경우에는 뭐 공간 디자인까지 하게 될 상황이고 홍보 마케팅은 마찬가지로 SNS라든지 오프라인 이제 홍보 마케팅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 단계별로 통합 판도라는 용어가 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단계, 초기 단계, 성장 단계 요 세 가지 단계로 되는데 예비가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금액이. 그 다음에 초기는 2천만 원. 성장 단계로 되면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통합 판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비 단계는 1,000만 원, 초기 단계는 1,500, 성장 단계는 2,000. 요 비용 내에서 이와 같은 디자인이라든지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뭐냐면 1년 동안 사업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디자인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홈페이지 구축할 때 뭐 3천만 원 한 번에 그냥 제대로 하려면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판도를 이제 제공을 해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 한 번으로 그 1년 사업을 통으로 이제 끝내버리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뭐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방도 이제 뭐 만들 거고 뭐 거기에 대한 굿즈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씩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이제 시제품인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이제 제작하는 제작하는 비용은 통합판도의 3분의 1까지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 단계의 경우에는 333만 333원으로 될 거고요. 뭐 초기 단계는 500만 원, 성장은 666만 원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요 컨설팅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 컨설팅 풀에 등록되어 있는 컨설팅 업체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간판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할 때는 아무 데서나 이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디자인하고 홍보 마케팅,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과 홍보 마케팅 영역에서는 저희 풀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마음에 드는 업체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수시 모집을 통해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시켜서 어쨌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시켜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랑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일럿이 시제품을 이제 만들고 그에 대해서 품평을 받고 상품을 개선하고 개발을 하는 이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파일럿, 여러분들의 이제 파일럿을 오래 한다고 하면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법인화가 이제 완료가 된 시점부터 500만 원을 쓸 수, 한 번에 이제 파일럿 할 때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일럿과 관련해서 뭐 아까도 이제 광주의 전국대회가 11월 4일, 5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공지사항이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아까 잠깐 들어와서 보신 것 같은데, 11월 5일 날 토요일 이제 덕수구 돌담길 옆에 거기에 부스 마켓이 이제 부스가 40개가 설치돼서 전국에 있는 관광 두대 중에서 우수한 이제 주민 사업체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부스 한 오후 12시부터 한 4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번 이제 가서 내가 이제 한 번씩 쭉 40개 주민 사업체를 한번 쭉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견학으로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견학 여기에서 가기에는 그냥 지하철만 이용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필요한 금액이 더 있을까요? 점심이면 서류 쓰시는 게 더 귀찮으실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0만 원 이상 되는지 아니면 서류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 지원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법인대학 설립,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법인 등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허,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이 자부담 다 10%인데 특허만 자부담 50%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상담, 기장대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주민사업에서 질문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지금 달아놓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아마 6월부터는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보통 이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른쪽 편에 보는 것처럼 저걸 캡처해가지고 참석자 누가 이제 끌어오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아까 쓰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참석자 명단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에 보면 장학할 때 통행료, 아까 네이버 빠른 길찾기로 하면 통행료하고 주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통행료가 뭐 12,000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갔다 왔더니 통행료가 16,000원이 되거든요. 뭐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경로들에서 잠깐 한눈 판단에 다른 길로 가가지고 갔다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서 별도 이런 상황 때문에 뭐 금액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알려만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용이나 알아가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서만 띡 올라와 버리면 그거를 이제 보는 당장도 당황스럽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리고 22번 뭐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어떻게 되냐.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지만 사업 신청 기간하고 결과 보고 승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어젠가 아마 왔을 거예요. 맞죠? 그 11월 말까지 결과 보고 올라온 것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왔을 거고, 500만 원을 지금 10월, 11월 그때 이제 다 소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못 쓰고 나는 200만 원밖에 못 써서 300만 원 키팅해 놨다가 내년에 쓸래? 안 됩니다.
그냥 전액 환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년 예산으로 간다. 다르게 지정을 받아서 올해는 어차피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1,500만 원 그대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사업체 진단평가 이게 이제 2, 3, 4년차 그리고 2, 3, 4년차의 주민사업체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진단평가를 받아서 내년에 예비단계인지 초기단계인지 성장단계인지 그에 따라서 예산 배분액이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이 진단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전혀 그런 평가는 없으시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일럿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화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재료비 항목으로만 100만 원 한도로만 가능하다. 내년부터 이제 법인화, 뭐 올해 연말에 이제 법인화 바로 하시는 데도 있을 거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법인화 하셔서 파일럿을 할 때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